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요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고민 상담을 다루었습니다. 본 방송에서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박학다식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식이 얕긴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년도부터 살피겠습니다. 중화민국은 1912년,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입니다. 3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 역사상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했습니다. 이 중 중화민국은 중국 사상 첫 공화국입니다. 신해혁명의 주역이었던 순원 선생이 공화정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해서 그동안 민주주의가 항상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잠시 후 살피겠습니다. 중화민국도 건국 당시에 국기를 지정했습니다. 이 국기가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의 당기였습니다. 청천백일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야권에는 마오쩌둥 전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순원 스승의 지위를 물려받은 장제스 전 총통은 중화민국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장제스 전 총통은 공산당을 탄압했습니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도 대량 살상을 항의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공산당이 국민당과 전쟁을 벌였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당의 전쟁을 멈추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외적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격퇴를 위해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937년 시작한 중일전쟁이 일본의 패망으로 1945년에 종전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을 제기했습니다. 이름하여 국공내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1949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국민당은 공산당보다 압도적인 병력을 갖추었습니다. 전세 역전에 따라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국민당을 살핀 퇴로는 대만이었습니다. 장제스 전 총통과 그의 추종 세력은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대륙을 떠나 낯선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외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외성인은 대륙과 섬 간 평화로운 교류를 재개하는 시점까지 고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화권에도 이상 가족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산당의 마오쩌둥 전 주석은 국공내전 승전 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은 정식 국호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대만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입니다. 1949년에 중화민국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양분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장제스 전 총통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전 주석은 양국 통일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진먼섬을 거점으로 20년가량 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진먼섬의 특산품이 고량주와 포탄칼입니다. 진먼섬에서 증류한 고량주는 여러 병사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포탄칼은 불발탄의 탄피를 달군 후 만든 중식도입니다. 진먼섬에는 아직도 포탄칼을 만들 수 있는 불발탄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분 이래 7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가장 큰 차이는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중화민국은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선거합니다. 복수정당제를 보장합니다. 올해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언론 자유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릅니다. 인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선거하지 않습니다. 복수정당이 존재하지만 인민이 직접 선거하지 않습니다.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존재가 공존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합니다. 거듭 민주주의를 주목합니다.